밤 10시, 차 안이 고요했습니다.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어요. 저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백미러를 봤습니다. 뒤에 아무 차도 없었어요. 박정호 팀은 다른 루트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약속대로 500m 밖에서 대기할 거예요. 들키지 않게. 하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바보가 아니에요. 40년간 북한 정보부에서 일한 사람이에요. 수백 번의 작전을 지휘했어요. 수천 명의 목숨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함정을 눈치채지 못할까요? 눈치채면 동생이 죽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손이 떨렸어요. 운전대를 더 세게 움켜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긴장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어요. 잡음 섞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채널을 돌렸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인천항 인근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원인을 조사 중이며 복구에 최소 6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전. 우연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준비한 거야. 어둠 속에서 싸우려고 유리한 환경을 만든 거야. 치밀해요. 역시 아버지다워요. 모든 걸 통제하려 하지.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다시 엔진 소리만 남았어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씩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죽음을 향한 카운트다운처럼.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영철. 여보세요? 위치 도착했어요. 창고에서 북서쪽 600m 지점. 폐건물 옥상이에요. 시야 확보됐고요. 열화상으로 확인했는데 창고 안에 최소 12명 있어요. 12명.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30명에서 40명이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몰라요. 주변에 안 보여요. 컨테이너 뒤쪽도 확인했는데 없어요. 숨어 있거나 다른 곳에 배치됐거나.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변수가 너무 많아. 보이지 않는 적이 가장 무서운 법이에요. 어디 숨어 있는 거야? 동생은요? 열화상으론 구분이 안 돼요. 체온만 보이니까요. 12명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확인하려면 직접 들어가 봐야 해요. 알았어요. 계획대로 해요. 제가 들어가면 5분 뒤에 진입해요. 신호 기다리지 말고 무조건 5분 뒤에요. 알았어요. 조심해요. 꼭 살아서 나와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꼭 살아서 나오라. 마치 유언처럼 들렸어요.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시계를 봤어요. 10시 47분. 자정까지 1시간 13분. 서두를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게 더 힘들었어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생 얼굴.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어요. 10년 전. 북한 함경북도의 작은 마을. 눈이 내리던 겨울이었어요. 매서운 바람이 불던 날, 동생은 굶주린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눈만 크게 빛나고 있었어요. 형이에요? 진짜 형이에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다른 자식이 있다는 걸. 아버지가 버린 아이. 어머니는 이미 굶어 죽었고 아이는 혼자 남겨져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데려왔어요. 따뜻한 밥을 먹였습니다. 옷을 입혔어요. 함께 싸웠습니다. 10년간 전우였어요. 가족이었어요. 지금 그 아이가 잡혀 있어요. 아버지한테. 같은 피를 나눈 아버지한테. 자기가 버린 자식을 인질로 잡다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짠 냄새, 비린 냄새. 인천항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곧 도착한다. 곧 끝난다. 어떤 식으로든. 11시 15분. 인천항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가로등이 꺼져 있었어요. 정전 때문에. 어둠 속에 항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들이 거대한 그림자처럼 늘어서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관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휘잉, 휘잉. 철제 컨테이너 사이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새소리가 울렸어요.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해요. 엔진 소리가 들리면 안 되니까.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발밑에 자갈이 밟혔어요. 서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거야. 저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지금 이 순간에도 허리춤을 확인했어요. 권총 한 자루, 글록 17, 탄창 3개, 총알 51발, 품 안에 나이프 하나. 이게 전부였습니다. 40명을 상대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혼자 온 척해야 하니까, 동생 목숨이 달렸으니까 걷기 시작했어요. 7번 창고 방향으로 컨테이너 사이를 지났습니다. 녹슨 철판 냄새가 났어요. 기름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귓속에서 심장 소리가 울렸어요. 진정해. 흥분하면 죽어. 침착해야 살아. 100m 전방에 건물이 보였어요. 7번 창고. 낡은 철제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입구는 하나. 커다란 철문. 살짝 열려 있었어요. 들어오라는 신호였습니다. 함정인 걸 알면서도 들어가야 해요. 11시 43분. 자정까지 17분. 휴대폰을 꺼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입한다. 5분 뒤 시작. 답장이 왔어요. 확인. 행운을 빌어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많은 말이 담겨 있었어요. 살아 돌아오라는 말. 총을 꺼냈어요. 안전장치를 풀었습니다. 찰칵. 문을 밀었어요. 끼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창고 안으로 울려 퍼졌어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둠이 저를 삼켰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칠흑 같은 어둠. 서서히 적응됐어요. 커다란 공간. 천장이 높았어요. 10m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철제 기둥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창고 중앙에 뭔가 있었습니다. 의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고개가 숙여져 있었습니다. 동생, 저는 달려가려 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짝짝짝, 박수 소리.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 쳤어요. 왔구나.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오른쪽에서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체가 걸어 나왔어요. 발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손잔등이 아버지 얼굴을 비췄어요. 1년 만에 보는 얼굴. 더 늙어 있었어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뱀 같은 눈,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눈. 오래 기다렸다. 철룡아, 아버지가 웃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동생 어디 있어요? 저는 총을 겨눴어요. 먼저 총부터 내려라. 동생 먼저 보여줘요. 아버지가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딱. 신호였어요. 조명이 켜졌어요. 창고 전체가 밝아졌습니다. 12명. 전부 무장하고 있었어요. 자동 소총, AK-47. 저를 향해 겨누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퇴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의자. 중앙에 묶여있는 사람. 동생이었어요. 리철민. 얼굴이 피투성이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어요.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이 밧줄로 묶여 있었어요. 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어. 형. 동생이 고개를 들었어요. 흐린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잖아. 왜 왔어? 바보야. 동생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가만히 있어. 데리고 나갈게. 반드시. 아버지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데리고 나간다고? 혼자서? 저는 아버지를 노려봤어요. 약속했잖아요. 제가 오면 동생 보내준다고. 약속? 아버지가 비웃었어요. 넌 내 약속을 믿고 온 거야? 바보 같은 놈. 40년간 정보부에서 일하면서 내가 약속을 지킨 적이 있던가? 어차피 죽일 거면서 왜 저를 부른 거예요? 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어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네가 내 모든 걸 빼앗았어.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 지위, 권력, 명예, 전부 네 손에 무너졌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니까요. 1년 전 제가 아버지를 체포했어요. 그래서 복수하려는 거예요? 이건 복수가 아니야. 심판이야. 배신자에 대한 심판. 저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먼저 가족을 버렸잖아요. 동생을요. 북한 국민들을요. 전부 버렸잖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들었어요. 부하가 뭔가를 건넸습니다. 칼. 사냥용 칼이었어요. 날이 20cm는 됐습니다. 번쩍번쩍 빛났어요. 선택지를 주마. 하나. 네가 직접 동생을 죽여라. 그러면 너는 살려주마.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요? 둘. 거부하면 내가 둘 다 죽인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네가 보는 앞에서 동생을 고문할 거야. 미친 거예요? 가족한테 가족을 죽이라고? 네가 먼저 가족을 배신했잖아. 대가를 치러야지. 저는 손이 떨렸어요. 시간을 끌어야 해. 김영철 팀이 올 때까지. 3분만 버티면 돼. 왜 이렇게 됐어요? 저는 물었어요. 아버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어렸을 때요. 기억나요? 태권도 가르쳐줬잖아요. 생일마다 케이크 사줬잖아요. 그때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제 눈엔 그랬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잠깐이었습니다. 옛날 얘기하지 마라. 사람은 변해.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어. 아버지가 칼을 의자에 던졌습니다. 동생 발 앞에 떨어졌어요. 시간 없어. 선택해. 10초 준다. 10, 9, 8. 저는 총을 겨눴어요. 그러면 안 죽여요? 해봐. 아버지가 웃었어요. 대신 네 동생도 같이 죽어. 5, 4, 3. 멈춰요. 시간이 필요해요. 무슨 시간? 원군 기다리는 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들켰어. 네가 혼자 올 리 없잖아. 국정원 쥐새끼들 데려왔겠지. 아버지가 손뼉을 쳤어요. 창고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10명, 20명, 30명. 전부 무장하고 있었어요. 나도 준비했어.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사방이 포위됐습니다. 40명이 넘었어요. 열화상에 안 잡힌 나머지가 여기 있었어요. 처음부터 매복하고 있었던 거야. 전부 계획된 거야. 네, 꼬봉들은 이미 처리했어. 뭐라고요? 500m 밖에 숨어있던 저격수들. 지금쯤 죽었을 거야. 아버지가 무전기를 꺼냈어요. 상황 보고해. 타겟 3명 제거 완료. 나머지 2명은 도주 중.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명. 제거. 완료. 끝났어. 철룡아. 네 편은 없어. 이제 너 혼자야. 그때 동생이 입을 열었어요. 형.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도망가. 나 놔두고 도망가. 어차피 난 죽어. 하지만 형은 살 수 있어. 제발. 형이라도 살아.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 두고 못 가? 10년 전에 약속했잖아. 끝까지 함께한다고. 아버지가 부하에게 눈짓했어요. 부하가 총을 동생 머리에 겨눴습니다. 10초, 10, 9, 8, 7.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40명이 넘는 적, 총알은 51발, 불가능했습니다. 6, 5. 사동생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형, 사랑해. 그동안 고마웠어. 형 만나서 행복했어. 3, 2, 잠깐요. 저는 소리쳤어요. 카운트가 멈췄습니다. 천천히 총을 내렸어요. 바닥에 놓았습니다. 항복할게요. 제가 죽을게요. 대신 동생은 보내줘요. 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어요. 진심이야? 네. 제가 죽으면 되잖아요. 복수 대상은 저니까. 동생은 보내줘요. 아버지가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 감동적이네. 형이 동생 위에 목숨을 바치겠다. 아름다운 형제애야. 근데 말이야. 아버지가 손가락을 튕겼어요. 부하가 움직였습니다. 방아쇠에 손가락이 걸렸어요. 난 처음부터 둘 다 죽일 생각이었어.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귀가 찢어지는 소리. 창고 안에 메아리 쳤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끝이야. 동생이 죽었어. 내가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이상했어요. 아무 비명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어요. 동생을 봤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멀쩡했습니다. 총을 겨누던 부하가 쓰러져 있었어요. 이마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어요. 뭐야?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누구야? 주위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부하들이 두리번거렸어요. 총구를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어디서 쐈어? 창문이야. 저기, 의야. 누군가 외쳤어요. 천장 근처 환기구,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총알이 날아온 거예요. 또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두 발. 부하 2명이 더 쓰러졌어요. 정확한 사격. 머리를 노렸습니다. 일발 필중, 저격수였어요. 하지만 누구지? 김영철 팀은 전멸당했다고 했는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엄폐해. 아버지가 명령했어요. 부하들이 흩어졌습니다. 나무 상자 뒤로, 철제 기둥 뒤로. 저는 그 틈을 노렸어요. 바닥에 놓인 총을 집었습니다. 동생에게 달려갔어요. 밧줄을 끊어야 해. 나이프를 꺼냈습니다. 손목부터. 형, 동생이 말했어요. 누가 쏜 거야? 몰라. 하지만 기회야. 밧줄이 끊어졌습니다. 일어설 수 있어?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제가 부축했습니다. 저놈 잡아.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부하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저는 총을 들었어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탕, 탕. 3발. 2명이 쓰러졌어요. 1명은 빗나갔습니다. 괜찮아. 아직 48발 남았어. 창고 뒤쪽으로 갔습니다. 동생을 끌고 나무 상자들 사이로. 총알이 날아왔어요. 머리 위로, 옆으로, 쨍쨍쨍. 금속에 부딪히는 소리. 위험했습니다. 사방에서 쏘고 있었어요. 여기야. 동생이 말했어요.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비상구. 녹슬어 있었어요. 밀었습니다. 꿈쩍도 안 했어요. 다시 밀었습니다. 어깨로. 삐걱. 문이 열렸어요.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쫓아오고 있었어요. 뛰어.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뛸 수 있어? 해볼게. 동생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 사이로, 어둠 속으로. 총소리가 뒤에서 울렸어요. 탕, 탕, 탕. 총알이 컨테이너에 박혔습니다. 깡, 깡. 금속 소리. 왼쪽으로. 제가 말했어요. 방향을 틀었습니다. 컨테이너 뒤로 숨었어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동생도 거칠게 숨쉬고 있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동생이 대답했어요. 근데 형, 아까 총 쏜 사람 우리 편이야? 모르겠어. 하지만 고마운 건 확실해.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여러 명, 10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흩어져서 찾아. 목소리가 들렸어요. 놈들이 멀리 못 갔어. 찾으면 쏴. 다리부터 살려서 잡아. 저는 총을 꽉 쥐었어요.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탄창. 12발 남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탄창은 아직 풀이에요. 48발. 10명 상대하기엔 충분해. 하지만 나머지 30명이 문제야. 움직여. 제가 속삭였어요. 천천히. 소리 내지 마. 동생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컨테이너 사이를 빠져나갔어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미로 같았습니다. 어디가 출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도망치는 거야. 최대한 멀리. 형, 동생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저기,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사람이 있었어요. 검은 옷, 마스크,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적인가? 긴장했어요. 총을 겨눴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손짓했어요. 이리 오라는 신호. 망설였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어.
그 사람이 마스크를 벗었어요. 여자였습니다. 얼굴이 보였어요. 젊었어요. 20대 후반.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기억이 났어요. 최유진. 최유진의 동생. 최수연. 수연 씨?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왜 여기 있어요? 설명은 나중에. 최수연이 말했어요. 지금은 도망쳐야 해요. 차가 저쪽에 있어요. 따라와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최수연을 따라갔습니다. 동생을 부축하면서 컨테이너 사이를 달렸어요. 최수연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훈련받은 움직임이었어요. 군인 같았어요. 아니, 요원 같았어요. 왼쪽. 최수연이 말했어요. 방향을 틀었습니다. 앞에 철조망이 있었어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미리 뚫어놓은 거예요. 빠져나갔어요. 철조망 너머로 아스팔트 도로가 나왔습니다. 검은색 SUV가 서 있었어요. 엔진이 켜져 있었습니다. 타요. 빨리. 최수연이 뒷문을 열었어요. 동생을 먼저 태웠습니다. 저도 탔어요. 최수연이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급가속. 몸이 뒤로 쏠렸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고 쪽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손전등. 사람들이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차가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점점 멀어졌어요. 인천항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숨을 내쉬었어요. 깊게. 살았어. 살아남았어. 동생을 봤습니다. 피투성이 얼굴, 부어오른 눈.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형, 동생이 말했어요. 우리 살은 거야? 일단은 저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버지가 포기할 리 없어. 알아.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이 누나는 누구야? 최수연 씨예요. 저는 말했어요. 최유진 씨 동생. 최수연이 백미러로 우리를 봤습니다. 언니 얘기는 들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당신 때문에 죽었다면서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니까요. 유진 씨는 저 때문에 죽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 안이 무거워졌어요. 동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꽉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도와준 거예요? 저는 물었어요. 언니 원수인데. 최수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도로만 바라봤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가 남긴 메시지가 있었어요. 죽기 전에. 뭐라고요? 당신을 지켜달라고. 목숨 걸고 지킬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유진 씨가 그랬어요? 네. 최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이해 안 됐어요. 언니를 죽게 만든 사람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근데 언니 부탁이니까, 마지막 부탁이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유진 씨, 죽으면서도 저를 걱정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미안해요. 저는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최수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전만 했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동생이 물었어요. 안전가옥. 최수연이 대답했어요. 일단 거기서 쉬어요. 상처도 치료하고. 안전가옥? 국정원 건가요? 아니요. 최수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 개인적인 곳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속도가 올라갔어요. 120km. 서울 방향.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피곤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졸음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잘 수 없었습니다. 아직 위험하니까. 수연 씨, 저는 말했어요. 아까 창고에서 총 쏜 거 수연 씨예요? 네, 최수연이 대답했어요. 환기구로 침투했어요. 저격 위치 잡고 기다렸어요. 혼자서요? 네, 혼자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위험했을 텐데. 훈련받았어요. 최수연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저격수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확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발의 세 명.
일발필중. 대단해요. 최수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로만 봤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서울 외곽 한적한 주택가. 오래된 단독주택 앞이었어요. 2층짜리 정원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여기에요. 최수연이 말했어요. 내려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동생을 부축했어요. 최수연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불이 켜졌습니다. 오래된 인테리어. 하지만 깨끗했어요. 관리를 잘한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요. 최수연이 말했어요. 동생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제야 실감났어요. 살았다는 게. 구급상자 가져올게요. 최수연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동생을 봤어요.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많이 맞았구나. 괜찮아? 괜찮아. 동생이 웃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입술이 터져서 아팠나 봐요.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미안해. 저는 말했어요. 내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아니야. 동생이 고개를 저었어요. 형이 와서 다행이야. 혼자였으면 진짜 죽었어. 저는 동생 손을 잡았습니다. 꽉. 다시는 안 놓칠 거야. 약속해. 최수연이 내려왔습니다. 구급상자를 들고 소파 옆에 앉았어요. 동생 얼굴을 살폈습니다. 코가 부러졌네요. 병원 가야 해요. 지금은 위험해요. 저는 말했어요. 아버지가 찾고 있을 거예요. 병원은 감시하겠죠. 최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일단 응급처치만 소독하고 붕대 감을게요. 최수연이 동생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역시 훈련받은 사람이야.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연 씨, 저는 물었어요. 아버지한테 대해 뭐 알아요? 최수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를 봤어요. 리광수, 북한 정보부 출신, 중국 교도소에서 탈옥, 지금은 남한에서 사조직을 운영 중. 자세히 아시네요. 언니한테 들었어요. 최수연이 다시 치료를 계속했어요. 언니가 당신 아버지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죽기 전에. 그랬군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유진 씨, 마지막까지 도와주려고 했구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최수연이 말했어요. 뭐가요? 당신 아버지. 왜 굳이 남한에 온 걸까요? 복수하려고요. 저한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최수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복수만 하려면 중국에서도 할 수 있었어요. 킬러를 보내면 되니까. 굳이 직접 올 필요 없잖아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이상해요. 아버지가 직접 남한에 온 이유.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야. 복수는 핑계일 수도 있어. 진짜 목적은 따로 있는 거야. 뭘까요? 저는 물었어요. 아직 몰라요. 최수연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알아낼 거예요. 그래야 언니 복수를 할 수 있으니까. 복수요? 네, 최수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언니를 죽게 만든 사람들 전부 죽일 거예요. 당신 아버지 포함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최수연의 복수심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심정이니까. 아버지를 멈춰야 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치료 끝났어요. 최수연이 일어섰어요. 오늘은 쉬어요. 내일 계획 세워요. 2층에 방 2개 있어요. 쓰세요. 고마워요. 저는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하지 마세요. 최수연이 말했어요. 저도 목적이 있으니까 그냥 이용 관계예요.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고마워요. 최수연이 돌아섰습니다. 계단으로 향했어요. 멈췄습니다. 뒤돌아봤어요. 아, 한 가지 더. 뭐예요? 당신 아버지. 오늘 밤에 뭔가 준비하고 있어요. 정부 입수했어요. 뭔데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큰 거예요. 큰 거.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뭘 계획하고 있는 거지. 복수 외에 뭐가 있는 거야. 알아내야 해. 빨리. 그때 최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뭐요? 최수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언제요? 지금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물었어요. 최수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청와대예요. 최수연이 말했어요. 당신 아버지 부하들이 청와대에 침투했대요. 지금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어요. 청와대, 그 말에 숨이 찼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되물었어요. 청와대라고요? 네. 최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분 전에 침투했대요. 경호원 여러 명이 죽었고요. 지금 본관에서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아버지가 청와대를? 왜? 목적이 뭐야? 말이 안 돼요. 저는 말했어요. 청와대 경비가 얼마나 삼엄한데 어떻게 침투해요? 경호처, 경찰, 군까지 3중으로 맡고 있는데 대통령 경호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인데 내부 협조자가 있는 것 같아요. 최수연이 대답했어요. 그게 아니면 불가능해요. 아무리 아버지라도 내부 협조자, 저는 생각했습니다. 누구지? 청와대 안에 아버지 편이 있는 거야. 배신자가 있는 거야. 그래야 말이 돼. 청와대 보안을 뚫으려면 내부 정보가 필요해. 경비 교대 시간, 순찰 루트, CCTV 사각지대. 전부 알아야 가능해. 형, 동생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왜 청와대를 노리는 거야? 몰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좋은 이유는 아닐 거야. 아버지가 하는 일 중에 좋은 건 없으니까 항상 그랬어. TV 켜볼게요. 최수연이 리모컨을 집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뉴스 속보. 긴급 자막이 흐르고 있었어요. 청와대 테러 발생. 무장 괴한 다수 침투. 인질 상황 진행 중. 앵커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재 청와대 본관에서 무장 괴한들이 인질을 잡고 대치 중입니다. 정확한 인질 수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최소 2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경찰과 군 특수부대가 출동했으나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불안해하지 마시고 정부 발표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청와대 정문. 경찰차와 군용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헬기가 하늘을 맴돌았어요. 서치라이트가 건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수백 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대통령은요? 저는 물었어요. 대통령은 무사해요? 모르겠어요. 최수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정보가 없어요. 하지만 본관에 있었다면 인질일 가능성이 높아요. 대통령이 인질. 저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이건 테러야. 국가 전복 수준이야. 역사에 남을 사건이야.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사태야. 그때 TV에서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방금 괴한 측이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요구사항. 첫째, 수감 중인 북한 공작원 30명 석방. 둘째, 헬기 3대와 안전한 탈출로 보장. 셋째, 리철룡이라는 인물을 청와대로 데려올 것. 이 시간 내에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인질을 처형하겠다. 리철룡, 제 이름이었습니다. 화면에 제 이름이 떴어요. 전국에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형 이름이야. 동생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형을 부르고 있어. 왜? 인천항에서 죽일 수 있었잖아.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함정이에요. 최수연이 말했어요. 가면 안 돼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저는 말했어요. 함정인 거. 하지만 인질이 있잖아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대통령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안 가면 그 사람들이 죽어요. 그건 당신 책임이 아니에요. 최수연이 말했어요. 테러범 책임이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가로등 불빛이 보였어요. 책임. 그래요. 제 책임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 아버지가 한 일이에요. 제가 가면 끝낼 수 있어요. 적어도 시간은 벌 수 있어요. 형, 동생이 제 팔을 잡았어요. 가지마. 죽으러 가는 거야. 아버지가 형을 살려둘 리 없어. 인천항에서 뭐라고 했어.
처음부터 둘 다 죽일 생각이었다고 했잖아. 알아. 저는 동생을 봤어요. 하지만 가야 해. 이건 나 때문에 시작된 일이야. 내가 아버지를 체포했으니까. 저는 동생 어깨를 잡았습니다. 철민아, 10년 전에 약속했잖아. 끝까지 함께 한다고.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게. 동생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약속이야. 약속해. 응, 약속해. 저도 갈게요. 최수연이 말했어요. 저도 같이 가요.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위험해요. 저는 말했어요. 위험한 건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최수연이 말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목적이 있어요. 당신 아버지, 직접 보고 싶어요. 언니를 죽게 만든 사람이니까. 저는 최수연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결의가 있었어요. 말려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요. 같이 가요. 하지만 제 지시를 따라야 해요. 30분 후, 청와대 정문 앞, 경찰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어요. 수십 대의 경찰차, 장갑차, 특수부대 차량,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11월의 밤 공기. 긴장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기요. 경찰이 달려왔어요. 여긴 출입 금지예요. 민간인은 접근 금지입니다. 저는 리철용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테러범들이 부른 사람이요. 경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리철용이요? 리철용. TV에 나온? 네. 담당자 좀 불러주세요. 급합니다. 5분 후,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국정원이었어요. 김태호 과장. 리철용 씨, 왜 온 거예요? 테러범들이 부르잖아요. 저는 대답했어요. 가야죠. 미쳤어요? 함정인 거 알면서 왜 가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말했어요. 제가 들어가서 시간 벌게요. 아버지랑 대화하면서. 그 사이에 진입 준비하세요. 인질 구출 작전 세우세요. 김태호가 저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계산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러다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대신 무전기차요. 작은 이어폰형이에요. 상황 보고하고 우리가 신호 주면 엎드려요. 진입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받았어요. 귀에 꽂았습니다. 최수연이 다가왔어요. 저도 들어갈게요. 안 돼요. 김태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민간인은 안 돼요. 저 전직 특수부대예요. 최수연이 말했어요. 707특임대 출신이에요. 김태호가 잠깐 생각했어요. 좋아요. 대신 후방에서 지원해요. 저격 위치 잡고 대기. 알았어요. 최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청와대 정문을 바라봤습니다. 웅장한 건물, 대한민국의 심장. 지금은 테러범들이 점령했어요. 제 아버지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가자. 끝내러 가자. 정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걸어 들어갔어요. 혼자서 손을 들고 무장한 남자들이 저를 수색했습니다. 무기 없음. 따라와. 그들을 따라 본관으로 걸었어요. 시체가 보였습니다. 경호원들, 피가 고여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 때문에 죽었어. 본관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홀이었어요.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화려한 인테리어. 하지만 지금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유리가 깨져 있었어요. 총탄 자국이 벽에 있었습니다. 피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인질들, 홀 안쪽에 모여 있었습니다. 20명 정도. 손이 묶여 있었어요. 공포에 질린 얼굴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머리, 주름진 얼굴, 위험 있는 자세. 묶여 있으면서도 당당했습니다. 대통령이었어요.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왔구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익숙한 목소리. 아버지였습니다. 계단 위에 서 있었어요.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 뱀 같은 눈. 어서 와라. 아버지가 말했어요. 철룡아, 드디어 만나는구나. 제대로. 대한민국의 심장에서. 저는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저는 물었어요. 청와대까지 와서 대통령까지 인질로 잡고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가 웃었어요. 목적?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울렸어요. 네가 알 필요 없어. 넌 그냥 여기 있으면 돼.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저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제 앞에 멈췄습니다. 1미터 거리. 눈을 마주쳤어요. 차가운 눈. 곧 알게 될 거야. 아버지가 말했어요. 오늘 밤이 끝나기 전에 세상이 바뀔 거야. 완전히. 아버지가 손을 들었어요. 부하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뭔가를 건넸어요. 리모컨. 작은 검은색 리모컨. 버튼이 하나 있었습니다. 빨간색. 이게 뭔지 알아? 아버지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스위치야. 아버지가 말했어요. 서울 곳곳에 폭탄을 설치했어. 지하철, 쇼핑몰, 학교, 병원. 50개가 넘어. 이 버튼을 누르면 아버지가 리모컨을 들어 올렸어요. 눈이 광기로 빛났습니다. 서울이 불바다가 돼. 서울이 불바다가 돼. 아버지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50개가 넘는 폭탄. 지하철, 쇼핑몰, 학교, 병원. 수백만 명이 죽을 수 있어요. 미쳤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왜 이런 짓을 해요? 무고한 사람들이에요. 아이들이에요. 노인들이에요. 무고한 사람? 아버지가 비웃었어요. 세상에 무고한 사람은 없어. 모두 죄가 있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죄야. 저는 아버지를 노려봤어요.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뭘 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웃음을 거뒀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알고 싶어? 진짜 이유를 알고 싶어? 네. 저는 대답했어요. 알고 싶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왜 가족을 버리고, 왜 수천 명을 죽이려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질들을 바라봤어요. 대통령을. 그리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한참 동안 무언가를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40년 전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나는 평양에서 태어났어. 가난한 집안이었지. 아버지는 광부였고 어머니는 공장 노동자였어. 굶주리면서 자랐어. 하루에 옥수수죽 한 그릇이 전부였어. 겨울에는 난방도 없었어. 동생이 둘 있었는데 둘 다 굶어 죽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과거를 말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아버지의 어린 시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어요. 15살에 정보부에 들어갔어. 재능이 있었거든. 사람을 읽는 재능, 거짓말을 알아채는 재능, 암살 기술, 침투 기술. 전부 최고 점수였어. 빠르게 승진했어. 25에 과장이 됐고 30에 부장이 됐어. 40에 정보부 2인자가 됐지. 수천 명의 목숨을 좌지우지했어. 아버지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눈이 이상하게 빛났어요. 슬픔 같기도 하고 분노 같기도 했어요. 후회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게 됐어. 진실을. 뭘요? 북한 정권의 진짜 모습. 아버지가 말했어요. 수용소, 공개 처형, 굶어 죽는 아이들,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햇빛 한 번 못 보는 사람들. 나는 그걸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 하지만 막지 않았어. 왜냐면 나도 그 시스템의 일부였으니까. 나도 가해자였으니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믿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결심했어. 아버지가 말했어요. 이 썩은 시스템을 무너뜨리겠다고. 북한이든 남한이든 전부 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아이들이 굶지 않는 세상, 정치범 수용소가 없는 세상, 자유로운 세상. 그래서 청와대를 점령한 거예요? 저는 물었어요. 폭탄을 설치한 거예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오늘 밤 자정에 모든 게 바뀔 거야.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47분. 자정까지 13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자정에 아버지가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 알고 싶어? 진짜 반전을 알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부하들이 움직였어요. 인질들 중 한 명을 끌고 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50대.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는 그를 알아봤습니다. 국정원 차장, 박성준, 김태호 과장의 상사. 이 사람이 내부 협조자야. 아버지가 말했어요. 청와대 보안 정보를 넘겨준 사람, 경비 교대 시간, CCTV 사각지대, 비상탈출로. 전부 이 사람이 알려줬어.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국정원 차장이요? 왜요? 왜 아버지를 도운 거예요? 박성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나도 알았어. 진실을. 이 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 정치인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뇌물, 비리, 거짓말, 바꿔야 해. 전부 다 이 방법밖에 없었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국정원 고위 간부가 테러범과 손을 잡다니. 미쳤어요. 저는 말했어요. 둘 다 미쳤어요. 이렇게 해서 뭐가 바뀌어요? 사람만 죽고 끝이에요. 더 나빠질 뿐이에요. 아니야. 아버지가 말했어요. 자정에 모든 게 바뀔 거야. 폭탄이 터지고, 청와대가 불타고, 그리고 나면 아버지가 대통령을 가리켰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려. 저는 대통령을 봤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이상했어요. 공포에 질려야 하는데 너무 차분했어요. 눈빛이 너무 평온했어요. 인질인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 이상해. 뭔가 크게 잘못됐어. 그때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리광수. 대통령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나?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웃었어요. 네, 각하. 모든 게 순조롭습니다. 아들도 왔고, 증인도 있고, 시나리오대로입니다. 각하?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상황이에요? 대통령이 아버지 편이에요? 인질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이 묶여 있었는데 부하 하나가 다가가서 밧줄을 풀었어요. 처음부터 느슨하게 묶여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연기였어요. 대통령이 손목을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 철룡군. 대통령이 말했어요. 혼란스럽겠지. 설명해줄게. 이 모든 건 계획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테러, 인질극, 경호원 사망. 전부 각본이야.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계획이요? 무슨 계획이요? 경호원들은 진짜 죽었어요. 시체를 봤어요. 피를 봤어요. 필요한 희생이었어. 대통령이 말했어요. 이 나라를 바꾸려면 피가 필요해. 희생이 필요해. 그들은 영웅으로 기억될 거야. 역사가 그들을 기억할 거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국민을 죽이고 테러를 기획하고 미쳤어요. 저는 말했어요. 대통령이 테러범이에요? 테러범? 대통령이 웃었어요. 혁명가라고 불러줘. 이 썩은 나라를 바꾸는 혁명가. 리광수는 내 오랜 동지야. 30년 전부터 함께했지. 같은 꿈을 꿨어. 30년 전? 저는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통령과 나. 우리는 같은 꿈을 꿨어. 통일된 한반도. 부패 없는 나라. 국민을 위한 정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30년을 기다렸어. 준비했어. 오늘이 그날이야.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이 테러는 뭐예요? 인질극은요? 죽은 경호원들은요? 서울에 설치된 폭탄은요? 시나리오야. 대통령이 말했어요. 오늘 밤 여기서 테러가 일어나고 내가 영웅적으로 살아남고 국민 앞에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계엄을 선포해. 비상사태를 선언해. 부패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내가 영원한 지도자가 돼.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자작극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과 아버지가 짠 각본이었어요. 경호원들의 죽음도, 인질극도, 전부 연극이었어요. 권력을 잡기 위한. 근데 왜 저예요? 저는 물었어요. 왜 저를 부른 거예요? 저한테 무슨 역할이에요?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차가웠어요. 뱀 같은 눈, 아버지와 똑같은 눈. 넌 증인이야. 대통령이 말했어요. 테러범의 아들이 영웅적으로 아버지를 막는 장면. 전국에 생중계될 거야.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어. 지금 이 순간, 넌 국민 영웅이 돼. 그리고 나는 위기를 극복한 대통령이 돼.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용하려는 거군요. 저를, 국민을, 전부 다 권력을 위해. 이용?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니야. 기회를 주는 거야. 넌 영웅이 될 수 있어. 우리 편에 서면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어. 저는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을 마주쳤어요. 거절할게요. 저는 말했어요. 단호하게. 이런 더러운 짓에 동참 안 해요. 사람을 죽이고 권력을 잡는 짓 절대 안 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실망 같기도 하고 분노 같기도 했어요. 거절하면 죽어. 알지? 알아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래도 거절해요. 차라리 죽을게요. 그때 귀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무전기, 작은 소리, 김태호 과장의 목소리, 리철용 씨. 다 들었어요. 전부 녹음됐어요. 대통령 음모. 전부 진입합니다. 엎드려요. 저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동시에 유리창이 깨졌어요. 특수부대가 진입했습니다. 검은 복장, 헬멧, 자동 소총, 총성이 울렸어요. 탕, 탕, 탕. 아버지의 부하들이 쓰러졌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연기 속에서 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손에 리모컨을 들고 빨간 버튼, 폭탄 스위치, 버튼을 누르려고 저는 뛰어올랐어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리모컨을 빼앗으려 했어요. 놔!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안 나요. 저는 대답했어요. 우리는 싸웠습니다. 굴렀어요. 바닥에서. 리모컨을 두고 그때 총성이 울렸어요. 탕! 한 발. 아버지가 멈췄습니다. 움직임이 멈췄어요. 가슴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빨간 피. 뒤를 돌아봤습니다. 최수연이 서 있었어요. 총을 들고. 총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언니 복수야. 최수연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옆으로. 저는 아버지를 잡았어요. 안았어요. 아버지, 저는 말했어요. 왜 이랬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피가 입에서 흘렀어요.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철룡아, 아버지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미안해. 진심이야. 난 그저 세상을 바꾸고 싶었어.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 네가 살기 좋은 세상을. 하지만 방법이 틀렸어. 내가 틀렸어.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본 적 없는 모습. 내 어머니, 아버지가 말했어요. 사랑했어. 진짜로. 너도 사랑했어. 철민이도. 하지만 난 꿈에 눈이 멀었어. 가족을 잊었어. 그게 내 죄야. 용서해줘. 아버지의 눈이 감겼습니다. 숨이 멈췄어요.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던 게 멈췄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울었어요. 소리내요. 미워했는데, 증오했는데, 죽이고 싶었는데, 그래도 아버지였어요. 제 아버지였어요. 뒤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대통령이 체포됐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박성준도, 살아남은 부하들도, 전부, 음모가 전부 밝혀질 거예요. 녹음됐으니까. 전국에 생중계됐으니까. 최수연이 다가왔습니다. 끝났어요.
최수연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겨줬어요.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있었어요. 끝났어. 저는 중얼거렸어요. 진짜 끝났어. 하지만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아버지가 남긴 비밀, 대통령의 음모, 30년간의 계획.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전부 파헤쳐야 해요. 그리고 동생, 철민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약속을 지켰어요. 살아서 돌아왔어요. 저는 걸어나갔습니다. 청와대 밖으로.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 평양의 그림자 40화에서 계속됩니다.